자, 안녕하십니까. 이슈면의 주식뉴스 공장 9월 27일 목요일 마감 브리핑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도 마찬가지고 오늘도 마찬가지고 미국의 관세 부과라는 명제,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이죠. 효력가치는 2월달, 3월달, 2, 4분기, 3, 4분기 대비 효력가치, 우리 시장에서 느끼는 감도는 확연히 떨어졌어요. 근데 개인 투자자들이나 일반 잘 시장에 계속 그런 부분들 보지 않고 역발상 접근 부분들의 훈련이라기보다 많은 경험치가 좀 다소 부족한, 경험치가 좀 부족한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게 각인이 되고 있죠. 계속. 그러니까 영양 가치는 떨어지고 있는데 너도 나도 다 좋다고 하니까 계속 그 제품을 따라가는, 반대로 시장에 영향을 주는 감도는 떨어지고 있는데 내 스스로에게는 감도가, 내 주변의 투자자들에게는 감도가 더 강하게 커지는, 영향과 실속이 없는데 더 크게 생각하는, 그러니까 오버슈팅 부분들의 구간들이라고 말씀을 좀 드렸어요. 우리나라 지수도 마찬가지고 금리 인상도 마찬가지예요. 상반기에 계속 금리 인상과 무역 전쟁, 이 두 가지 명제가 우리나라 시장뿐만 아니라 글로벌 전체적인 자금 박수권, 소음을 상당히 크게 변동성을 일으켜주는 이 두 가지가 어느덧 보면 지금 9월 말 이제 3분기가 마무리되고 11월, 10월달 4, 4분기가 진입되는 시점에 어느 정도 윤곽 부분들 스케치가 거의 마무리돼 가고 있죠. 근데 거의 7개월, 8개월 동안 여기에 트라우마 부분들 각인되다 보니까 손이 안 나가요. 이해는 돼요. 근데 이해는 되지만 주변 사람들이 그렇게 손이 안 나간다고 하더라도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거 신경 쓸 게 아니에요. 금리 인상 신경 쓰지 마시라는 것처럼, 관세 관련된 부분에서 너무 크게 생각하지 마시라는 것처럼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 절대 중요하지 않아요. 주식시장에서는. 내가 어떤 관점 부분들을 가지고 있느냐. 장중에 카카오톡하고 텔레그램에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그냥 저런 내용까지 산업별로 올라오는 기사 요약 부분도 있으면 계속 올려드리고 있죠. 그런 게 쌓이고 쌓이다 보면 주변에서 기사에서 뭐라고 하든 말도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왜? 이제까지 그거하고 똑같습니다. 어느 부동산에서 A라는 지역이 내가 마음에 들어요. 그러면 그 지역의 상권이라든지 지형도라든지 어떤 물류라든지 이걸 체험해 보려면 거기에 자주 가보고 자주 걸어보든지 아니면 자전거를 타고 돌아본다든지 지적도를 본다든가 여러 가지를 보다 보면 그 지역에 대해서 안목이 생기죠. 암합리에. 그럼 주변에서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하든 간에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왜? 나는 이미 그 종목, 그 산업, 아니면 지수, 글로벌 매크로에 대한 안목이 생겼기 때문에. 근데 그 안목이 생기지 않으면 약간의 가만히있을만 놀아도 확 바뀌어버리죠. 관점 자체가 바뀌어버린단 말이에요. 시장도 마찬가지예요. 관세라든지 무역 분쟁, 그 다음에 금리, 시장의 영향 가치가 상반기에 100이었다면 지금 많이 해봤자 30에서 40 정도밖에 안 돼요. 감도가, 시장에 영향을 주는 강도가. 그래서 영향 가치는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그거 보실 필요 없어요. 그건 그냥 그러려니 그렇게 진행되나 보구나, 장기전이구나. 금리 인상은 올해 3번 하든 4번 하든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말씀을 드렸죠. 내년에 3번 하든 그것도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어차피 그 연준에서 2020년도, 21년도 되면 금리 인상을 진행하지 않고 동결 수준 마무리 하겠다라고 오늘 새벽 FOMC 연준의장에서 코멘트를 했기 때문에 영향 가치가 계속 떨어지겠죠. 물론 그걸로 중간중간에 움직임들이 나올 수 있겠죠.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트렌드란 그 추세 자체가 계속 45도, 60도 각도로 계속 우상향이 돼야지, 점상처럼 급격하게 올라가야지 그게 추세는 아니죠. 올라가다가 쉬고, 올라가다 쉬고, 어느 순간 돼 보면 한 4배, 5배 이상이 올라가는 흐름 부분들이 나오는 것처럼 시장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제 장보고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제가 시장 부분들 얘기를 드릴 때 오늘 하루, 내일 하루 이것만 보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죠. 중장기적으로, 근데 중장기적으로 직장인들의 보물창고라든지 장보고도 마찬가지로 보면 조금 긴 안목에서 최소 1년에서 빨리 1년에서 2년, 3년이든 간에 긴 안목에서 성장하는 산업에, 성장하는 기업에 적립식으로 접근을 하면 편안하게 매매 부분도 할 수 있다고 얘기 드리는데, 그렇게 그렇게 하다 보면 더 빨리 마무리가 되죠. 빨리 마무리가 되는데,
내가 만약에 적립식으로 매달 월급에 어느 정도를 투자를 하겠다고 하는데 가서 A라는 종목, B라는 종목, C종하는 종목, 이 세 가지 종목이 선택이 됐어요. 개별적으로 여러분들이 분석하시고 가지고 찾아냈어. 근데 내가 기본적으로 보는 안보고 1년에서 3년 정도를 보고 있는데 매일 계좌를 보고 수익률을 보고 있으면 그 3년을 끌고 갈 수 있을까요? 절대 못 끌고 가요. 종목도 투자자를 가립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여러분들도 안목 자체를 오늘 하루, 내일 하루 이 근시안적으로 보지 마세요. 어차피 우상향되는 흐름 부분 속에서 종목군들, 산업군들, 섹터의 성장 스토리 부분들 계속 나올 거니까 안목을 길게 하고 가셔야 되겠죠. 매일매일 계좌 부분들 보면서 거기에 일비 부분들은 하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조금 전에 이런 얘기 했어요. 종목도 그 다음에 장보고도 투자자를 가립니다. 아무나 단기적인 접근 부분들하고 단타 하실 분들은 약간 안 맞아요. 성향 부분들. 왜? 편안하게 저는 매매 부분들을 리딩하고 싶어요. 우리가 단기 마라톤을 하기 위해서 제가 방송을 한다는 게 아니라 말씀을 드렸죠. 마라톤 제가 풀은 뛰어보진 않았지만 최소 3년 정도 지수 3000과 그 다음에 코스피 1000포인트의 타겟 부분들을 보면서 호흡 부분들을 완급 조절 부분들을 하고 있는데 오늘 안 간다 내일 안 간다 해서 혼자 슉 뛰어가 버리면 3000까지 절대 못 가요. 절대 급하게 하지 마세요. 우리는 단기 마라톤을 단기 100m 50m를 뛰기 위해서 이 방송 부분과 여러분 같이 호흡 부분을 하는 게 아니라 지수 3000과 코스피 1000 마라톤을 위해 호흡 조절 부분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모두 바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종합지수도 보시면 오늘 이제 2450, 2400포인트 얼마 남지 않았어요. 850포인트 얼마 남지 않았죠. 지난번에 조선업종이 8월 제가 중순 정도로 기억됩니다. 8월 중순 정도에 조선업종 강한 돌파 부분이 나왔을 때 이제 흐름 부분들이 바뀌기 시작했다. 조선업종 오늘도 보면 5%, 현대중공업, 현대미포가 5%, 거의 조선업종 코멘트를 드리고 한 달 반, 연휴 끼었으니까, 연휴가 있었으니까 한 달 정도 영업기술 사이에 이 무거운 시총 5조든 10조는 별로 크게 상관없죠. 이 종목 여러분들이 다 무겁다고 생각하는 종목권도 20% 이상의 급등이 나왔어요. 20% 은행 이자의 20년 가까운 수익률이에요. 은행 이자하고 제가 자주 비교를 해드리죠. 왜? 주식시장이 아무래도 돈을 놓고 빼기가 상당히 쉽다 보니까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매일매일 수익률 보면 못 견디는 거예요. 근데 1년 동안 은행 이자는 가만히 있는데 이상하게 주식시장만 하면 조금 조과하신 부분들이 나오죠. 한 달 새에 20%가 나왔어요. 조선업종, 통신업종도 마찬가지고 오늘 전반적으로 은행, 증권, 보험, 금융주 전반적인 강세 부분들 나오고 있죠. 장중에 외국인들이 선물 만기양, 현물 2,300억. 오늘 지난주, 지난주에 움직임을 본다 하면 외국인들이 지수 낙폭 부분들이 커졌을 때 삼성전자 위주로 종목권의 우리나라 현물 매수 부분들을 좀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었죠. 오늘은 고르게 샀어요. 삼성전자만 사는 게 아니라 기계라든지 소재라든지 이런 업종들까지 매수 부분들을 확대를 하면서 조선업종이 5% 이상의 급등이 나오면서 남북 병역 관련된 부분하고 그 다음에 시장에서 종합지수가 2450, 2500 화동 부분들을 만들기 위해서 허리군이 계속 탄탄해진다고 말씀을 드렸죠. 더 탄탄해질 거예요. 아직 움직이지도 않았어요. 거기에 매도할 필요도 없고, 가지고 계신 분들은 거의 올해 3분기 내에 주로 이런 얘기를 드렸습니다. 대형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지금 매도할 자리 아니다. 자금이 없으시겠지만 혹시라도 자금 있으신 분들은 거래량 부분들이 터지거나 터닝포인트, 5일선 돌파라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가장 기본적인 흐름 부분이 나오면 그 종목분들을 매도하는 게 아니라 대형주는 더 매수를 해서 끌고 가야 된다 라는 얘기를 드렸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별로 올라갔지만 올라왔다 해서 딱 스타트 들어갔다 아니면 아직도 AB 동작이에요. AB 동작. 남북 경협 2차 주도주 움직임 부분들이 확대가 되고 있고, 그 다음에 대형주 라인에서도 종목군들이 우상향 부분들이 좀 진행이 되고 있죠. 특히 우리가 이제 연휴 기간에도 4월 달에 제가 올려드렸던 남북 경협, 특히 독일의 통일 사례 부분들을 통해 가지고 분석을 해드렸던 내용 부분을 다시 한번 들으시라고, 체크해 보시라고 해서 동영상을 제가 올려드렸죠. 우리가 시장에서 봐야 될 것은 외부적인 부분들 다 일단
경주마들이 달릴 때 보면 눈을 앞에를 가리죠. 옆에 주변에 너무 많은 걸 생각을 하면 안 돼요. 하나만 보셔야 돼요. 남북 경협, 코리아 디스카운트, 그냥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해서 우리나라 전체 시장 자체에 외국인들이 깔봤던, 할인시켰던 그 밸류 부분들이 올라오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렸죠. 그것만으로도 우리나라 종합지수는 기본 15에서 30% 전후에 30%, 20에서 30%의 상승 파동은 그건 갈까 말까를 고민하는 게 아니라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가는 거예요. 그것은 갈까 말까를 너무 고민할 필요가 없어. 왜? 이제까지 할인을 계속 받았기 때문에 밸류를 낮게 하면서 외국 펀드라든지 이쪽에서 디스카운트 시켜서 우리나라의 밸류 부분들을 업그레이드 시켰기 때문에 오늘 장중에 1만 계약, 현물 2,300억 정도 매수도 왔다겠죠. 환율은 워낙 강세 쪽으로 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달러는 생각보다 강세 안 나오죠. 금리 인상 올해 4번 한다는데 내년 3번 한다는데 달러 강세 안 나오고 있죠. 달러가 인덱스에서 96에서 꺾였다. 오버슈팅 구간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건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달러 인덱스 하나 가지고 96에서 94 간 게 뭐 대단해? 엄청나게 큰 겁니다. 환율 특히 외환하고 이쪽 원자재 쪽은 일반하고 파생처럼 레버리지가 어마어마해요. 이걸 뭐 96에서 94 정도 이 정도 했으니까 뭐 퍼센트지로 얼마 안 되네?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 레버리지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예요. 얼마나 큰지 여러분들이 모르시겠지만 이것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 수익률이 이미 나오고 있다는 거고 중요한 건 그 흐름을 체크를 하고 방향성 부분들을 여러분들 코멘트 드렸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건 정말 돈으로 따지자면 이건 억 단위도 아니에요. 단순히 몇 천만 원 이게 아니라 수십억짜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레버리지는 그렇게 큽니다. 이쪽 시장 부분들은 그렇게 알고 계십시오. 아무튼 지금 샌드위치 한국의 빅 찬스가 오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정말 샌드위치입니다. 여러분들이 중간중간 산업 업황분에서 글로벌 흐름 쪽에서 이제 비교 분석 부분을 해드리면 우리나라가 정말 비좁은 틈에서 그나마 잘하고 있는 거예요. 박수 칠만 해요. 근데 이 비좁은 틈에서 잘하고 있는데 이거 경쟁력 또한 그렇게 얼마 남지 않았어요. 계속 이 상태로 가면 그냥 뭘까요? 그 비좁은 틈에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대로 고사될 수 있는 그런 우리나라 산업의 사이클 부분들이 가지고 있고 산업의 위치가 있는데 이 남북 경협은 우리나라 정말 빅 찬스예요. 잡아야 돼요. 잡아야 되고 지금 잡으려고 하고 있고 이로 인해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그 다음에 우리 20, 30대 청년층들이 볼 혜택 부분들은 무궁무진하다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주변에 기존에 뭐 일제시대부터 해가지고 어떻게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흑백 논리 부분들을 유지시켜서 기득권 층들이 계속 이간질 부분들 하죠. 종목 투자할 때도 보면 공매도 세력들이라든지 아니면 언론 쪽에서 어떤 타겟 부분들을 할 때 이런 분위기 부분들을 왜곡시키면서 자기들이 역으로 저가 매수한다든가 아니면 공략 포인트 부분들 만드는 게 있어요. 주가도 마찬가지죠. A라는 종목이 정말 좋은데 안 가요. 아니면 주가가 하락이 나와. 근데 계속 보고 있으니까 회사가 너무 좋아. 아니면 지금 회사가 아니더라도 지금 방향성 부분들에선 이건 무상향 가고 있는데 주가가 일시적으로 하락 부분들이 나오고 있겠죠. 근데 처음 보기에는 주가가 빠지니까 기분이 나빠. 그러다가 이제 계속 이게 아니다. 바꾸려고 하고 있죠. 바꾸려고 하는데 관점 부분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계속 그런 생각 부분 들 때는 자금력이 없더라도 우리가 있습니까? 자금력이 없더라도 이것은 호흡 자체가 성장하는 종목군요. 성장주 스토리 부분들을 가지고 있으니까 자금이 없을 경우는 그대로 들고 있는 거고 자금이 있을 경우는 이건 찬스죠. 왜? 내가 더 많은 물량 부분들 더 저가에 매수할 수 있는 기회를 나에게 주는 거니까 어떻게 시장 자체의 관점 부분들을 가지고 있느냐가 그 투자의 핵심 키워드가 될 수 있겠죠. 이걸 순간의 선택이 여러분들의 향후 수익률 부분들을 좌우를 합니다. 우리나라 빅 찬스예요. 남북경협 2차 그리고 산업재 주도들 1차에서 2차 부분들이 확대가 되고 있다는 거 다시 한번 얘기를 드려보도록 하겠고 조선업종이 8월 중순 이후 20% 이상 다 종목은 나왔어요. 그 부분 여러분 체크하셔야 됩니다. 장보고 포트 3-15가 오늘 21% 정도 수익에 근접을 했습니다. 3호하고 3-15, 3-25까지 있습니다. 약간 수익률 부분도 차이가 있지만 3-15가 21% 정도의 수익 부분들을 돌파했다. 프리미엄은 거의 한 6% 정도 수익 근접을 하고 있어요. 지난달 8월 달에 프리미엄 계속 강조드렸죠. 싸게 살 수 있는 기회.
여러분들 차분하게 저가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장보고 대형, 중형 모두 다 추가 편입 부분들이 가능한 위치입니다. 왜? 더 올라갈 목표치가 더 높다라는 의미겠죠. 시장도 마찬가지예요. 불안 심리 부분들 갖지 마시고 추가적으로 작은 장보고 대형 같은 경우 4, 5조 이건 뭐 1억이 들어간 2억 들어 별로 태어나지도 않아요. 중형 같은 경우에는 이거 관리 부분들을 해야 되겠지만 아무튼 장보고 포트 3-1호가 21% 정도 수익 돌파를 하고 있다. 프리미엄은 거의 한 6% 정도 수익 부분들이 나오고 있다. 일반은 15 이상 20% 정도 타겟 부분을 잡고 프리미엄은 일반 대비 기본 최소한 3배 이상의 타겟 부분들로 포트를 운영을 할 겁니다. 그걸로 우리가 1년에 아까 말씀을 드렸죠. 포트를 매일 수익률을 체크를 하면 조바심이 나서 체크를 할 수는 있어요. 근데 6개월 뒤에 1년 뒤에 이 회사가 바뀔 모습 그리고 천천히 가더라도 이 종목군 아니면 산업재의 위치 자체가 올바른 위치에 있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단기 50m, 100m 뛰고 끝내는 게 아니라 쭉 끌고 가면서 여러분들이 수익률을 낼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항상 그 순간순간 선택 그 다음에 고심 부분들 할 때 여러분들 가장 쉽게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은행 이자 대비 은행 이자는 1년 했을 때 뭐 이것저것 다 빼면 1%는 안 되는 데가 있습니다. 1%도 안 되는 곳에서 복지부동을 하는데 주식시장에서 잠깐 위아래 변동성 나온다고 해서 흔들리지 마시고 시장도 마찬가지예요. 올해 1, 4분기, 3, 4분기까지 장중에 변동성이 나오더라도 중간중간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종합지수 3000과 코스피 1000포인트 변동성이 하나도 없어요. 왜? 이 중간에 이 흔들면 나서 더 싸게 살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근데 계속 저가에 싸게 살 수 있는 것을 얘기하다 보니까 한쪽 길 듣고 한쪽 길을 흘리신 분도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금리 인상 변동성 지겹고 그 다음에 무역 관세 부분도 지겹기 때문에 시장을 떠나신 분이 있을 수 있어요. 많은 분들이 안 그러셨으면 좋겠는데 그러셨다 하면 어쩔 수 없어요. 왜? 다 갈 수는 없습니다. 자기의 주관이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시장과 다른 뭐 대부분의 투자자고 다른 관점 부분들 올리신 분이 장보고 1호 그 다음에 장보고 2호 1호와 2호가 대형이었고 1호가 중형주였죠. 20% 21% 정도 마무리 했었는데 보세요. 이건 어떻게 여러분들 처음부터 빨리 수익 낸다는 얘기를 드린다 한 번도 없어요. 기간 제한 없이 빨리 해주면 땡큐 보너스이니까. 그러다 보니까 뭐 지금 6개월 뭐 1호하고 2호는 2달 3달 만에 다 마무리가 됐죠. 3호부터 조금 뒤로 기간이 좀 길어지면 별로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어차피 우리는 은행 이자 대비 20% 20배 이상의 수익 부분들 이미 거뒀기 때문에 그것만 여러분들 보십시오. 종합지수도 마찬가지고 코스피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현재 시장 부분들은 남북 경협 2차 산업재 주도주의 움직임이 꿈틀꿈틀하고 있고 한국 전체 시장에 대해서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레벨업 부분들이 진행이 좀 되고 있다. 그래서 장보고 관련된 모든 포트에 추가 편입 부분들이 가능하다라는 코멘트를 좀 드리면서 빠른 시간 내에 조금 욕심일지 아닐지 모르겠습니다만 올해 종합지수 기본 2500 이상 그 다음에 코스피는 850에서 좀 더 나가가지고 800 후반 70에서 80포인트대에서 인사를 드릴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9월 27일 이슈면해 주신 뉴스공장 마감 브리핑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